안녕하세요. 홍장빈입니다. 박현숙입니다. 오늘 주제는 홈스쿨 즐겁게 시작하세요입니다. 저희가 아이가 3명이 있습니다. 24살, 21살, 17살. 24살 된 아들은 올해 결혼했어요. 24살 된 동갑내기 예쁜 자매를 만나서 아주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저희가 세 아이를 홈스쿨로 키웠습니다. 그것도 10년 동안. 처음에 홈스쿨 시작할 때는 홈스쿨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궁금해하기도 하고 또 우리를 지켜보면서 질문도 하고 우리의 가정과 가까운 분들 중에 홈스쿨 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보, 우리가 왜 홈스쿨 했지? 우리 남편이요. 결혼 전부터 홈스쿨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전 세계를 다니다 보니까 그걸 접하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홈스쿨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홈스쿨에서 약간 익숙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사역자로서 이사를 많이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 큰아이가 4번째 학교, 그러니까 전학을 4번째 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근데 우리 남편이 홈스쿨을 제안을 했을 때 이게 맞나? 왜냐면 홈스쿨을 하면 주로 사실은 엄마가 해야 되죠. 아빠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도 좋아했기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1년간을 제가 사실 잠을 못 잤어요. 저도 잠을 못 잤어요. 왜냐하면 이게 최선인가? 꼭 이 방법밖에 없는가? 그러면서 자는 남편을 계속 깨웠어요. 여보, 이거 최선이야? 그리고 남편은 그냥 눈 떠서 맞아, 최선이야. 당신 잘하고 있어. 그리고 다시 자는 거예요. 그렇게 1년 정도 지났는데 안 되겠어요. 제가 계속 이런 상태로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녀를 누구에게 맡겼는가? 1차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것은 부모죠. 그런 생각이 드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내게 맡겼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우리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사명감을 가져야겠다. 그래서 그러면 나의 사명인 줄 알고 제가 그럼 충성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 사실 이상하게 고민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더 의욕이 생기고 지혜가 생겨요.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러다가 1년을 끝나고 1월 1일 날, 다음에 1월 1일 날 새벽에 누가 문을 두드렸어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우리 큰아이가 그때 11살이었거든요. 자기 2 동생을 딱 데리고 새벽에 어머니, 아버지 1년 동안 저희를 키우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떡국을 끓여드릴게요. 더 주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좀 더 자야지. 그리고 잤거든요. 그리고 일어났더니 세상에 떡국을 끓여가지고 이렇게 식탁에 탁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국이. 그래서 그걸 먹었어요. 정말 가슴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자식 키우는 보람은 이런 것이구나. 우리 큰아이가 인터넷에 떡국 맛있게 끓이는 법 이렇게 찾아가지고 끓였대요. 그걸 보면서 자녀와 함께 이 행복을 누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1년 동안 엄마랑 같이 공부하면서 애들이 행복해했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하면서 10년이 됐는데 지금 이제 되돌아보죠. 지금 다 끝났거든요. 되돌아보면서 정말 잘했다. 다시 또 이런 기회가, 내가 다시 젊어져서 이런 기회가 된다면 홈스쿨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뒤돌아보면서 아이들과 정말 온전히 함께 있었잖아요. 정말로 많은 추억이 있는 거예요. 함께 공유하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추억하면서 때로는 아이들하고 나누면서 그러니까 가족의 유대감이 돈독하게 됐던 것 같아요. 홈스쿨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이제 시작을 해서 학교랑 똑같이 하는 거예요. 교과 과목을 다만 집에서만. 그래서 똑같은 걸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의미가 있을까? 저희는 이제 커리큘럼이라고 하잖아요. 커리큘럼을 짤 때 우선 목표가 재밌게 하자, 즐겁게 하자, 그리고 우리에게 맞게 하자. 창의적으로 아이들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어떤 걸 원하는지 물어보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홈스쿨을 장기간 하면서 결과가 열매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자녀 양육에 있어서 교육과 양육에 있어서 어떤 게 좋다고 생각하냐면 이제 애가 3명이잖아요. 맞춤 교육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기준, 어떤 진도 또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만의 우리 아이들의 특징에 맞는 그런 맞춤 교육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을 보니까 우리 형편이 뭐냐면 잦은 이동이에요. 아까 말했죠. 우리 아이들 이사 다니는 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여러 곳을 다니면서 데리고 다닐 때 아이들에게 책을 한 권씩 들고 다니게 하죠. 예를 들면 식물도감, 곤충도감 이런 거 있잖아요. 애들 어렸을 때. 그걸 가지고 가서 직접 현장에 가서 그거를 공부를 하는 거죠. 이렇게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형편에 맞는 방법을 찾는 거 그것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의 상황에 맞는 우리 큰아이는 제가 이제 홈스쿨을 하면서 국어에 굉장히 집중을 했는데 그 이유가 큰아이가 사실 한국에 있다가 영어권에 있다가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이 언어 부분에 원래는 굉장히 뛰어났었는데 혼동스러워한 거죠. 그래서 또 이렇게 아이들이 이 한국말을 많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국어를 열심히 가르쳐 보자. 그러다가 사실 홈스쿨하는 제일 최고의 목적은 뭐였냐면 성경을 가르치자였어요. 애들을 말씀 안에서 자라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실 오전에는 주로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엄마가 한 묵상을 나눠주고 성경을 돌아가면서 읽고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국어 교과서를 성경을 택했어요. 처음에.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많은 학문이 사실 그 안에 다 들어있는데 국어 교육하기에 너무 좋은 게 내용 파악하기, 데이를 파악하는 거, 문단 나누기, 그 다음에 어려운 단어가 사실 많아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받아쓰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읽었던 부분에 어려운 단어를 꺼내서 받아쓰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단어로 한 5개 정도 뽑아가지고 짧은 글짓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좋았어요. 이거를 하는데 발견한 게 뭐냐면 우리 큰아이들에 대해서 발견을 하게 된 게 얘가 이상하게 정말 글을 너무 이렇게 다른 단어로 읽는 거예요. 한 단어를 다른 단어로 읽고 건너뛰고 얘가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왜 이러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약간 난독 증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문화권 이동하는 아이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래요. 그게. 그래서 이걸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하다가 계속 글쓰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받아쓰기 하고 짧은 글짓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어 교육에서 가장 핵심이 글쓰기를 쭉 했어요. 이것을 사실은 10년을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했어요. 작은 아이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생각에 큰 아이를 위해서. 그러면서 작은 아이들도 도움을 받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둘째는 미술에 어렸을 때부터 소질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홈스쿨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하고 가까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 안에 있는 재능과 은사를 엄마가 쉽게 발견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발견하고 그걸 개발시켜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고 또 자기도 그걸 직업으로 삼는 거 이런 것이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사람이. 그래서 그거를 발견해내자. 근데 우리 작은 아이에게 발견한 게 미술이었어요. 근데 왜 발견했냐면 물론 그림 그리는 거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수학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숫자를 이용해 애가 열심히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숫자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죠. 이 숫자를 가지고 동물을 그리고 이용해서 꽃을 그리고 처음에는 사실 저도 화가 났어요. 문제를 빨리빨리 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해를 해서 얘는 정말 창의력이 있구나. 이렇게 사고하는 애가 드물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면 애를 위해서 미술에 집중을 해주자.
그리고 3명 다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미술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도 개발이 되지만 얘는 계속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그림 그릴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둘째 아이가 좋아하는 게 뭐였냐면 동물이나 생물 기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이 참 여러 가지를 길러봤어요. 정말 기를 수 있는 모든 걸 다 길러봤어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이것도 굉장한 교육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달팽이를 키우잖아요. 식용 달팽이를. 그러면 달팽이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 아이들이. 그리고 그것을 그려요. 그리고 스토리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만화를 그리더라고요. 고양이를 키웠거든요. 또 햄스터도 키우고 물고기도 키우고. 근데 그걸로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공부라는 것이, 공부의 정의가 그거더라고요. 학문이나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거. 그러니까 배우고 익혀야 될 것이 수학이나 국어만 있는 게, 영어만 있는 게 아니라 삶의 모든 거잖아요. 근데 그 방법이 효과적이에요. 자기의 은사나 재능을 통해서 그거에 맞는 것을 택해서 그걸 개발시켜 주는 거.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 딸이 21살인데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자기 비전을 찾았다. 뭐냐면 미술 감독이래요. 제가 그래서 그 공부를 하고 있어요. 외국에 나가가지고.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은사와 재능을 개발해서 그걸로 봉사하고 자기 삶을 풍요롭게 하는 거. 그것이 홈스쿨의 어떤 결과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즐거운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학교 보내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도 학교를 다녔고,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 가정의 특별한 상황 때문에 홈스쿨을 했는데, 만약에 홈스쿨을 하지 않았다면은 이 아이들이, 우리 큰아이가 난독증이 발견됐을까?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도와주기 위해서 계속 글쓰기를 해서 지금은 번역을 참 잘합니다. 계속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에게 맞추어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너무 많은 걸 배우는 것 같아요. 그걸 계속 반복하는 것 같고. 저희가 커리큘럼을 짜면서 아이들에게 맞게 즐겁게, 재밌게. 근데 저희가 홈스쿨을 우리는 참 재밌게 했어요. 근데 주위에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그렇게 집에서만 키우면 애들 사회성 떨어지지 않느냐.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저희 친구들 중에 홈스쿨 하는 가정이 많은데 영국, 뉴질랜드, 미국 홈스쿨 하는 사람들은 그 질문이 없어요. 홈스쿨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 왜냐하면은 홈스쿨 하면은요, 사회성이 더 좋아집니다. 우리 막내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한 9살 정도 됐을 때 이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사는데 집에 놀러 왔어요. 근데 그 아이도 사실 홈스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아이가 만났는데 오랜만에 손님이 왔으니까 제가 맛있는 걸 만들어 가지고 줬죠. 그래서 한참 있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봤더니 이제 이렇게 다 먹고 하나 남아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너 먹어. 아니야, 너 먹어. 너 먹어. 계속 양보를 하는 거예요. 서로 밀면서. 우리는 친구잖아.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가서 반으로 나눠줬어요. 이렇게 먹어라. 근데 그걸 보면서 애들이 배웠구나. 양보하는 거, 배려하는 거, 친구를 소중히 여기는 거. 그러니까 사회성이라는 것이 사회에 나가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배우기 이전에 그 기초가 가정에서 배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가정에서 배워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가르쳤냐면 홈스쿨을 하면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막내가 수학에 좀 뛰어났어요. 우리 딸은 수학에 좀 느리고, 근데 사실 3명이 함께 공부하거든요. 이렇게 수학 시간이다 그러면 이제 진도에 따라서 공부하는데 막내가 누나를 추월을 하는 거예요. 수학을, 진도를. 그러면서 은근히 이제 약간 뒤떨어진 누나에 대해서 약간 이제 비교하고 무시하는 보였어요. 그것을. 그래서 그때 제가 얘기하기 시작한 거죠. 영찬아, 우리 아이들 이름이 영찬인데 너는 정말 수학에 뛰어나다. 정말 사실 뛰어나요. 뛰어난데 그런데 너가 누나처럼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을까? 아니, 나는 절대 못 따라가, 이 누나를. 그치, 사람마다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는 거지. 모든 사람이 그래. 그리고 한 사람이 다 잘하면 안 되는 세상이야, 이거는.
왜냐하면 혼자 살 수 없도록 원래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거든. 서로 부족한 면이 있고 잘하는 면이 있어 서로 도와주도록 더불어 살도록 만든 거야. 이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 안에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다가 엄마 말이 엄마 말이 여기 있어요. 이런 거죠. 또 한 가지는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막내가 지나가는 동네 아이를 약간 놀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발견했죠. 그래서 또 데리고 와서 영찬아, 하나님이 너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줄 알지?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도록 태어나게 하셨지? 근데 너가 그렇게 말을 하면 너는 재미있을지 모르지만 듣는 저 아이는 마음에 상처가 될 거다. 입장을 바꿔봐라 그랬더니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우리 주로 이제 저녁마다 하는 건 뭐냐면 잠언을 서로 돌아가면서 읽는 거예요. 그리고 나누는 건데 갑자기 읽다가 얘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그래? 그랬더니 성경 구절을 보라는 거예요. 봤더니 거기에 바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자기는 바보라는 말을 입 밖에 내지 않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읽을 수도 없다. 그래서 절대,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받는 거 아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서로 다른 것들에 대해서 존중하는 거, 배려하는 거, 그런 것에 대해서 집에서 가르치는 거죠. 특별히 형제가 3명이니까 그게 더 쉬웠던 것 같아요. 서로 관계를 보면서,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홈스쿨은 이제 초등학교까지는 이게 무난하게 따라와요. 근데 이제 청소년기에 딱 들어가면 아이들 안에 무슨 욕구가 있냐면 공동체에 속하고 싶다, 이런 욕구가 있어요. 그게 분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큰아들은 뭘 찾았냐면 동호회를 가입을 하더라고요. 맥동호회, 마시는 차 있잖아요. 차 동호회, 그 다음에 사진 찍는 이런 동호회를 가입해서 외부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자기 비전이 비즈니스맨이래요. 그래서 그러면 돈 버는 법을 어렸을 때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사실 시켰어요. 그래서 그 아르바이트 뭐냐면 영어로 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내 사실 지금까지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회성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노소하고 친구가 되더라고요. 동네에 저희가 이렇게 걸어가면 사람들이 저에게 인사를 해요. 아들하고 같이 걸어갈 때. 저희를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우리 큰아들의 이름이 분이엘인데 분이엘을 통해서 우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성을 충분히 집에서 가르칠 수 있고 또 집에서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문제될 것이 홈스쿨 하는데 사회성을 문제될 것이 없고, 오히려 왜냐하면 성경을 가지고 부모의 확실한 교육 철학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가서 실천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성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는 친구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친구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 사람과 함께 어울리는 겁니다. 친구를 통해서만 배우면은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좋은 것도 배우지만 안 좋은 것도 배우고,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배우고, 특별히 부모님께 배우는 것이 사회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대가족 때는 이게 그냥 된 거예요. 근데 대가족 제도가 많이 없어지면서 오히려 어려움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수록 친구에게 맡기면 안 되고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도록, 그리고 친척들과 좋은 관계를 갖도록, 그러면서 사회성이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마지막쯤 궁금해하는 게 우리도 할 수 있을까? 근데 저희도 교사가 아닙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대로 개발하고 찾아본 거고요. 그래서 한 가지를 보면은 누구나 과연 할 수 있는 건가? 근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려면은 몇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가장 필요한 것은 그 겸손인 것 같아요. 부모로서 겸손은 뭐냐면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기도하면 사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하지 않고 나의 욕심을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양육을 해야겠다라는 겸손. 그러면 기도하면 그 방법을 인도하세요. 또 한 가지는 엄마가 약간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아빠는 엄청난 도움이 필요해요. 근데 어떤 희생이 필요하냐면 처음 시작할 때 시작하고 2년간은 저는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올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착을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사실 저는 외출도 많이 안 했어요. 그리고 4년 정도는 이제 집중, 이렇게 올인하고 4년간은 집중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정말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면 중요한 거는 그리고 나면 여유가 생겨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애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내 시간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 주도 학습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게 돼요. 홈스쿨 하다 보면.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독립성과 자립심이 생겨요. 그래서 훨씬 엄마가 여유가 생기고 그 다음에는 엄마의 하는 일을 같이 도와주는 일까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제 나중에는 4년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정말 여유롭게 제가 강의도 하고 간사의 일도 열심히 하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반드시 그 기간 안에는 집중과 헌신이 사실은 필요하고 겸손함,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함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과목을 하면 되죠. 예, 맞아요.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리고 아이들이 즐겁게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저의 이 인생의 목표는 뭐냐면 무엇을 하든지 행복하게 즐겁게 하자예요. 그래서 일단 홈스쿨 하는데 엄마가 즐거워야 되는 거고 아이들도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게 요리더라고요. 그래서 요리 시간을 아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밀가루로 반죽해서 하는 요리 있잖아요. 수제비를 많이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밀가루 반죽 가지고 노는 거 좋아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그래서 그걸 넣죠. 그걸 기다리죠. 자기가 만든 게 어떤 모양으로 나올까. 그리고 자기 그릇에 그게 떠 있는지 궁금해하고 나오면 환호성을 지르고 그러면서 수제비를 아주 좋아하게 되죠. 요리하면서 아주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엄마랑 함께 요리하는 게 너무 즐겁다. 엄마랑 함께 집에 있는 게 즐겁고 공부하는 게 즐겁구나.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웃집에 꼭 들고 나눠주겠어요. 그러면 또 나눠주는 걸 또 배우는 거예요. 사실 미안하죠. 모양이 엉망이니까. 그래도 나눠주게 하는 거예요. 요리를 아주 많이 하면서 즐거웠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나는 게 중국에 자주 가게 됐는데요. 중국에 있는 분들이 계속 한국 드라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의논해서 이번 학기는 아예 드라마 보자. 그게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조선시대도 배울 수 있고 삼국시대도 배울 수 있고 드라마 보면서 대화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모는 마치 사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럼 누구든지 할 수 있죠. 재미있게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 가정은 그동안 홈스쿨 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많이 배운, 오히려 우리가 더 처음에 4년, 5년까지는 사실 힘들고 또 피곤하고 그랬지만은 그 다음에는 정말로 좋았어요. 아이들이 하니까. 지금이라도 만약에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결정한다면은 우리 부부는 홈스쿨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마무리하고 싶은 말은 홈스쿨만이 최선은 아닙니다.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우리 가정에 맞는. 그래서 저희에게는 참 축복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홈스쿨을 기도하거나 또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은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이들의 나이가 고학년부터 저학년까지 다양하고 편차도 큰데 홈스쿨이 가능한가요? 이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예. 왜냐하면 아이들끼리 배울 수가 있어요. 저학년이 고학년에게 배우는 거는 당연하겠지만은 꼭 그게 아니에요. 형이나 누나도 동생한테 배웁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 막내한테 배워요, 아이들이. 그 대신 그림 그리는 거는 누나한테 배우고. 그래서 서로를 함께 가르치고 함께 배우기 때문에 오히려 형제간의 우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대안학교와 홈스쿨 사이에서 고민 중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제 생각에는
초등학교까지는 집에서 엄마가 홈스쿨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초등학교 때 떠나보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아이들과 누려야 될 행복을 사실 거의 못 누리는 거거든요. 근데 청소년이 됐는데 그것도 아이가 한 명밖에 없는데 홈스쿨 해야지. 이건 좀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좀 안 어울려요. 안 맞아요. 애들이 늘 분출하고 싶고 공동체 아까 속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둘 중에 한 가지를 해보자 하면 저는 좋은 기독대안학교 생각해 보시는 것도 청소년기엔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계를 우리가 인정해야 될 때가 있는데 청소년이 되면은 아이들이 달라지거든요. 우리 애는 안 그럴 거야. 그게 아니에요. 달라지거든요. 가능하면은 어린 나이에는 충분하게 시간을 보내고 사춘기 들어갈 때쯤 되면은 집에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좋은 학교에서 해도 됩니다. 우리 세 아이 중에 큰애는 어렸을 때는 학교를 다니다가 홈스쿨을 했고, 둘째는 홈스쿨을 쭉 하다가 중간에 자기가 경험하고 싶다고 해서 1년간 대안학교를 또 갔었고요. 막내는 순수하게 홈스쿨을 쭉 하다가 중학교 과정을 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맞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고민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 중에 교육이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있는 건 아닙니다. 홈스쿨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요. 즐겁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